안녕하세요. 자기주도 영문법 파트 2 제21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강부터 20강까지 영문법 기초를 공부했는데요. 자, 이제 영문법 기초는 끝났고 이번 시간 파트 2의 제21강부터 본격적인 영문법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동사의 종류 첫 번째인데요. 이렇게 본격적인 영문법 강의에 제일 먼저 동사의 종류가 나왔다는 것은 영문법 공부 중에서 이 동사의 종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영문법 중에서 이 동사의 종류만큼 중요한 내용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은 정말 잘 들어서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도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을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라는 것은 목적어와 보어의 유무에 따른 분류라고 했는데요. 자, 이 말이 뭐냐 하면 문장에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쓸 수 있는데 목적어하고 보어는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 있는 동사가 목적어와 보어를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고 오지 말라고 하면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어하고 보어는 그 문장의 동사에 따라서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와 보어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데요. 자, 목적어하고 보어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 앞에 영문법 기초 두 번째 시간에 제2강 공부할 때 목적어와 보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목적어와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를 나누는데 먼저 목적어의 유무에 따른 분류, 요 내용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수요동사 이렇게 동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라는 건 뭐냐 하면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쓸 수 없고요.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써야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알고 보면 반대말 개념이죠.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는 거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특히 동사를 공부할 때는 이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반드시 구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동사, 타동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자, 먼저 자동사라는 것은 영어 사전에서 표시를 VI라고 합니다. VI라고 표시하고 타동사는 VT라고 하는데요. 이 T라는 것이 트랜지티브라고 해서 영어 단어 중에 타동사라는 그 단어 뜻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VI의 이 I는 intransitive라고 해서 또 자동사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타동사와 자동사라는 그 영어 단어 약자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동사는 VI, 타동사는 VT다. 일단 이거를 외워야 되고요. 왜냐하면 영어 사전에서는 항상 자동사, 타동사라고 한글로 쓰지 않고 VI, V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왜 자동사라고 부르고 왜 타동사라고 부르는지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도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문법도 그렇지만 이 영문법에 나오는 이런 용어가 이름이 이렇게 붙은 이유를 알면 그 공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동사의 자, 타동사의 타 이런 글자들이 왜 이렇게 붙었는지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사를 외울 때 자동사, 타동사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자, 제가 그거를 자동사, 타동사를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우리 교재가 여기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
이쪽 편에 영어 사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훌륭한 선생님이 영어 사전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영어 선생님은 바로 영어 사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영어 사전을 보면서 사전에 있는 여러 가지 약자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기호 표시를 이해를 하면 영어 공부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becom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별로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become 하면 보통 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를 찾으면 언제나 동사는 뜻을 쓰기에 앞서서 이렇게 VI나 VT를 써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VI는 자동사라고 했죠. 그 말은 become이라는 단어가 자동사가 되면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뜻이고요. 또 타동사가 되면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동사 뒤에 목적어를 못 쓰는 동사는 자동사, 목적어를 써야 하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했는데요. 영어의 동사가 굉장히 많겠죠. 영어 단어가 몇만 개나 되는데 그 영어 단어의 절반은 동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영어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만 되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까지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북이라는 단어 있죠. 책이라는 뜻이죠. 자, 북이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뜻이면 당연히 명사입니다. 그렇지만 이 북이라는 단어는 동사도 됩니다. 동사가 되면 예약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head라는 단어 있죠. 머리. 이 머리라고 하는 이 head라는 단어도 동사가 됩니다. 동사가 되면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이고요. 또 face, 이 얼굴이라는 단어 있죠. 이 얼굴이라는 단어도 동사가 되면 직면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영어 단어는 명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 이런 단어들이 그 하나의 품사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품사도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동사가 같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지만 영어 단어의 거의 절반은 동사다. 그러니까 동사도 되는 단어다. 절반은 그렇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2개를 외우면 최소한 1개는 동사도 되는 단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는 동사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엄청나게 많은 수천 개의 동사들 중에서 대부분의 동사는 지금 여기 become처럼 VI, VT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become처럼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목적어를 안 쓸 때도 있고 목적어를 쓸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문법 문제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문법 문제라는 것이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이렇게 내는데 자동사는 목적어를 안 써야 되는 동사라서 목적어를 쓰면 틀리고 반대로 타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되는 동사인데 목적어를 안 쓰면 틀리겠죠. 그렇지만 이 become처럼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나 안 쓰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지만 그 동사 중에 아주 일부는 자동사만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자동사만 되는 동사의 예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arrive라고 나와 있죠? arrive는 여기 VI라고 해서 도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쭉 올려보면 자, 이게 더 안 내려갑니다. 자, arrive는 VI가 있고 밑에 내려가면 VT가 안 나오죠. 자, 이런 단어는 바로 자동사만 되는 단어입니다. VI밖에 없고 VT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타동사만 되는 단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칠판에 resembl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resemble은 닮다라는 뜻인데 VT라고만 적혀 있죠. 자, VT만 나와 있기 때문에 resemble은
타동사만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리젠블은 타동사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를 항상 써야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중에 자동사만 되거나 또는 타동사만 되거나 이런 것들이 어법 문제, 문법 문제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다 된다고 했죠. 그것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방금 사전에서 본 것처럼 자동사는 VI고요. 타동사는 VT인데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동사는 이름이 왜 자동사인가? 이름이 자동사라고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동사의 자라는 이게 한자인데요. 이게 스스로 자라는 글자죠. 스스로 자라는 말이고, 타동사의 이 타자는 타인, 남을 얘기할 때, 타인이라고 할 때 그 타자입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는 동사이긴 하는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주어가 동사의 내용을 한다. 즉 주어가 동사의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한다. 남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남하고 상관이 없이 주어가 자기 스스로 그 동사의 내용을 하니까 자동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타동사는 왜 타동사라고 하느냐 하면 타동사의 타자가 타인, 즉 남을 말하는 거죠. 동사의 내용을 타인, 남에게 그 내용을 해주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남이 누구죠? 바로 목적어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어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우리 앞에 제2강에서 공부했죠? 목적어의 정의는 주어의 상대방, 즉 주어 입장에서 주어하고 같지 않은 남, 주어의 상대방은 다 목적어라고 했는데요. 타동사는 이렇게 주어의 상대방인 남, 타인에게 그 동사의 내용을 해주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주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하고 그래서 타인을 써야 되죠. 그 타인이 바로 목적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타인에게 해주는 거니까 타인에 해당되는 목적어를 쓰는 동사다. 이렇게 알면 되고 자동사는 주어가 스스로 하니까 남, 타인, 즉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동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 예문을 보면 항상 영어는 그렇죠. 예문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go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come도 있습니다. go하고 come은 정말 쉬운 단어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강의 22강에서 나오는 내용을 먼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 다음 강의의 22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동사만 되는 동사가 나오죠. 자, 제가 좀 전에 영어에 동사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동사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에는 아주 일부의 동사가 자동사만 되거나 타동사만 된다고 했죠. 자, 영어에 그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 중에서 여기 이게 자동사만 되는 단어 거의 다 써놓은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 더 있기는 한데 영어에 그 수천 개가 되는 그 많은 동사들 중에서 자동사만 되는 단어는 이게 거의 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맨 앞에 비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go하고 come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이렇게 비동사나 또 go, come 이런 단어가 바로 자동사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못 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바로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go나 come이라는 단어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자동사만 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문이 I go 하면 나는 간다. 자, go가 간다는 뜻인데 주어가 자기 스스로 간다. 남하고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냥 자기 스스로 가니까 go를 자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school이라는 단어가 왔죠. school이 바로 뭐죠? 목적어입니다. 왜 school이 목적어죠? 자, 우리 앞에서 했는데 내가 학교에 가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주어인 나하고 학교는 같은 존재가 아니죠. 자, 주어하고 학교는
다른 존재, 즉 서로 상대방입니다. 나하고 학교는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주어하고 비교해서 다른 존재, 이거를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go라는 것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school이라는 목적어를 쓸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지만 목적어를 써야 될 때는 어떻게 하죠? 예, 영어에서 목적어를 쓰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타동사 뒤에도 쓸 수 있지만 전치사 뒤에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영문법 기초 제7강 7번째 시간에 전치사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다 공부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목적어를 쓰는 경우는 영어에 두 가지입니다. 타동사 뒤에 써야 되고 또 전치사 뒤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go와 같은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to를 써서 전치사를 오게 해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school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학교라는 단어 앞에 to가 오는 이유가 뭐죠? to가 오는 이유는 go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쓸 수 없어서 전치사 to를 써서 to의 목적어로 school을 쓰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I go to school인데요. go가 자동사고 주어가 알아서 가는 거니까 스스로 가는 거니까 자동사라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take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이 take라는 단어는 go보다는 훨씬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go라는 단어는 뜻이 몇 가지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근데 이 take라는 단어는 뜻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뜻이 2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데 take의 뜻 중에서 한 개가 바로 go의 타동사입니다. 자, go는 자동사라고 했죠. 주어가 자기 스스로 가니까 스스로 자라고 해서 자동사, 목적어를 못 쓰는 동사인데 take는 가다는 가다인데 목적어, 즉 목적어를 가게 해준다. 제가 아까 타동사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타동사는 타인, 남에게 그 동사의 내용을 해주는 거라고 했죠. 자, go는 스스로 가는 거니까 자동사인데 take는 가다라는 뜻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 해준다. 즉 데리고 가다, 가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 take my friend라고 하면 나는 나의 친구를 가게 해준다. 데리고 간다. 어디에? To school, 학교에. 자, 이 경우에 take의 목적어는 my friend인데 역시 학교라는 장소가 목적어이기 때문에 또 전치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I go to school의 to처럼 take도 뒤에 to를 써서 장소를 쓰면 나는 요 장소에 내 친구를 가게 해준다. 쉽게 말해서 내 친구를 학교에 데리고 간다. 이렇게 영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보통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take의 목적어 요거, to의 목적어 요거를 각각 A하고 B라고 써서 take A to B, take A to B는 A를 B에 데리고 가다. 이렇게 수거를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go는 주어인 자기가 가는 거고 take는 남, 즉 목적어죠. 타인, 목적어를 가게 해준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go의 반대는 come이겠죠. come은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come도 go처럼 자동사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I come 하면 나는 오다 이런 말인데 역시 학교라는 목적어를 못 쓰겠죠. come이 자동사니까. 그래서 전치사 to를 써서 to의 목적어로 school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come to school이라고 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학교에 온다. 주어가 자기 스스로 오다라는 뜻이겠죠. 자, come이 자동사라서 주어가 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come이라는 자동사의 타동사형, 즉 남을 오게 하는 단어, 그게 바로 bring입니다. bring이라는 단어는 come이라는 자동사의 타동사형입니다. 그래서 come은 주어 스스로 오는 거지만 bring은 목적어, 타인, 즉 남을 오게 하다죠. 자, take는 남을 가게 하다인데 bring은 남을 오게 하답니다. 그래서 I bring my friend to school이라고 하면 나는 나의 친구를 학교에
오게 한다. 즉 학교에 친구를 데리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bring의 목적어를 A, to의 목적어를 B라고 하면 bring A to B, bring A to B라고 이것도 수거로 보통 외우죠. bring A to B는 A를 B에 데리고 오다. 그리고 take A to B는 A를 B에 데리고 가다. 자, take는 데리고 가다, bring은 데리고 오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동사는 목적어를 못 쓰는 동사, 타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하는 동사. 근데 이름이 왜 자동사다? 자동사는 스스로 주어가 그 동사의 내용, 이 가다 오다라는 동사의 내용을 주어 스스로 하니까 즉 목적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자동사는 주어가 스스로 하니까 목적어가 없는 동사이고, 타동사는 정의가 타동사의 이게 타인이죠. 타인, 즉 남에게 그 동사의 내용을 해줘야 되니까 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남이 뭐라고 했죠? 주어의 상대방, 즉 목적어죠. 그래서 타인, 목적어를 써야 되는 동사는 타동사다. 남에게 그 동사의 내용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있으면 다 이해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언제든지 동사를 공부할 때는 영어 사전에서 그 동사를 찾아서 그 사전에 그 동사가 VI, VT 중에 두 개가 다 표시가 되어 있는지, 즉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되는 단어인지, 아니면 VI만 있는지, 즉 자동사만 되는지, 또 VT만 있는지, 즉 타동사만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영어의 동사를 외우는 게 맞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얘기했던 대로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쓰는 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동사도 목적어를 쓰고 싶을 때는 전치사를 써서 이 전치사의 목적어로 목적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 동사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힘을 합치면 결국 타동사의 효과가 있는 거죠. 자동사, 전치사를 합치면 타동사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arrive라는 단어 잘 알죠? arrive는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reach도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rrive하고 reach는 뜻으로만 보면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arrive는 자동사만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못 써요. 근데 목적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arrive도 뒤에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를 at 아니면 in을 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제가 사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arrive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arrive가 지금 VI라고 자동사만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arrive는 자동사만 되기 때문에 이제 도착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빨갛게 at 하고 in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자동사만 되는 단어는 목적어를 못 쓰기 때문에 목적어를 쓰려면 뒤에 전치사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arrive는 뒤에 목적어를 쓸 때 전치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이렇게 사전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at 하고 in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at in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걸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arrive 뒤에 at도 있고 arrived 뒤에 in도 있죠. 자, arrive라는 단어는 at in하고 친한데요. 자, at이라는 전치사를 쓸 때는 뒤에 좀 작은 장소를 씁니다. 자, 장소가 오는 이유는 arrive가 도착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도착 장소를 목적으로 쓰겠죠. arrive는 school처럼 작은 장소는 at을 쓰는데
여기 서울이 왔죠. 서울은 아주 큰 장소죠. 큰 장소를 쓸 때는 전치사를 in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rrive는 at 하면 보통 작은 장소, in 하면 큰 장소를 각각 목적어로 쓴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예문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예문까지 다 써놨죠. 그만큼 영어는 이렇게 사전이 다 나옵니다. 다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reach라는 단어는 똑같이 arrive처럼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바로 목적어를 써야 되는 단어죠. 그래서 전치사 쓸 필요 없이 school을 쓰든 서울을 쓰든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을 할 때 나는 도착한다라고 하면 I arrive라고 하든 I reach라고 하든 여러분들 자유인데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arrive하고 reach가 뜻은 똑같지만 뒤에 목적어를 안 쓰느냐가 다 이 동사들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거기에 맞게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법이 중요한 겁니다. 뜻으로만 보면 arrive하고 reach는 다른 점이 없어요. 뜻으로만 보면 똑같지만 뒤에 전치사를 쓰느냐 안 쓰느냐, 목적어를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조금 지우고 자,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자동사, 전치사, 목적어, 타동사, 목적어 요 내용을 했는데요. 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는 거죠.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못 쓰지만, 자, 타동사는 당연히 뒤에 목적어를 쓰는 동사인데 이 뒤에 또 전치사가 오면 전치사 뒤에도 당연히 목적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요 동사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수요 동사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 앞에서 자동사는 목적어를 쓸 수 없고 타동사는 목적어를 써야 하는 동사인데 수요 동사라는 개념은 목적어를 2개 쓰는 동사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영어에 타동사가 엄청나게 많겠죠. 영어에 타동사가 수천 개나 됩니다. 목적어를 쓰는 타동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타동사들 중에서 한 100개 정도 되는 아주 소수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타동사가 수천 개나 되는데 그 중에 100개쯤 되는 수요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수요동사는 뭐냐 하면 목적어를 하나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동사처럼 써도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를 2개를 쓸 때도 있습니다. 목적어 하나 써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목적어를 2개를 써도 돼요. 2개를 쓸 때는 수요동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동사라는 것은 타동사의 부분 집합이죠. 타동사 안에 수요동사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타동사는 수천 개인데 그 중에 그 타동사들 중에 한 100개 정도 되는 동사는 목적어를 1개가 아니라 2개를 쓸 때가 있고 2개를 쓰면 왜 수요동사라고 부르느냐 하면 목적어가 2개가 되면 원래 그 동사 뜻에다가 주다라는 뜻을 추가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수요라는 말이 주다라는 말의 한자 말이죠. 상장 수여식 하듯이 상장 수여식은 상장을 주는 식을 하는 거죠. 이 수요라는 말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수요 동사에 대해서는 우리 조금 있다가 25강에 가면 제 4형식 문장 할 때 수요 동사는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수요 동사의 예가 바로 buy 같은 단어죠. buy는 물건을 사다죠. buy는 물건을 사다인데 buy도 수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buy가 목적어를 2개 쓰면 어떻게 해석하죠?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입니다. 그러니까 buy는 원래 사다라는 타동사인데 물건을 사다라는 타동사인데 buy가 목적어가 2개가 되면 사다가 아니라 사주다. 자, teach는 가르치다죠. teach도 수요 동사가 돼요. teach는 가르치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를 2개를 쓰면 가르쳐 주다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make는 보통 만들다라고 하죠. make는 만들다인데 목적어를 두 개 쓰는 수요동사가 됩니다. 그러면 만들어 주다. 자, 사주다. 가르쳐 주다. 만들어 주다. 원래 뜻에다가 주다를 추가로 해주죠. 목적어가 두 개가 되면 주다라는 뜻을 추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동사들을 수요동사라고 한다. 왜? 수요가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도 알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수요동사라는 게 사전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buy 얘기했었죠. 자, 지금 여기 buy, 물건을 사다라고 하는 buy라는 단어가 있고 VT라고 되어 있죠. buy는 당연히 타동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문장의 형식들을 써놓은 건데요. 이렇게 이 슬래시 표시가 이렇게 해서 요 문장도 되고 요렇게도 쓸 수 있고 요렇게도 쓸 수 있고 그런 말이죠. 자, 여기에 플러스 목 돼 있죠. 요 파도 표시 있죠. 물결 표시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기에 목적어를 썼죠. 타동사니까 목적어는 써야 된다는 뜻인데 바로 여기에 뭐라고 돼 있죠? 목 플러스 목. 목이 두 개가 나오죠. 목 플러스 목이라는 것은 이 바이가 목적어를 두 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요동사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VI, VT처럼 자동사, 타동사는 사전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영어 사전에서 수요동사라는 말은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전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수요동사는 문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영어 사전에서 얘가 수요동사가 된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표시하죠? 수요동사의 정의가 목적어를 두 개 쓰는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목 플러스 목, 목적어 두 개가 돼 있죠. 요 표시가 있으면 이 단어가 수요동사도 된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가 되면 원래 이 뜻, 즉 사다에다가 사주다, 목적어가 두 개가 되면 사다에서 사주다로 뜻이 바뀐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teach도 하나 보겠습니다. 가르쳐 주다. 자, 우리 좀 전에 이 teach도 역시 타동사 VT가 되어 있죠. teach도 타동사니까 목적어 쓸 수 있는데 여기 목적어 플러스 목적어 또 두 개가 되어 있죠. 목 플러스 목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표시가 teach가 수요동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를 쓰면 teach는 가르치다가 아니라 가르쳐 주다, 가르쳐 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영어 사전에서 이렇게 목 플러스 목, 목적어가 두 개가 나오는 게 수요동사가 된다는 뜻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쓸 수 있고 써야 되고요. 또 전치사가 오면 또 목적어를 쓰는데 이 타동사하고 같은 뜻의 수요동사가 오면 이 수요동사는 혼자서 목적어를 두 개 쓰는 거죠. 혼자서 목적어를 두 개 쓰는 걸 수요동사라고 하는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제25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 한 개, 또 전치사가 오면 또 목적어 한 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수요동사는 혼자서 목적어를 두 개 쓰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예문이 바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prov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provide라는 것은 제공하다, 공급하다, 보통 이렇게 외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문법에서는 이런 단어를 공급동사라고 부릅니다. 공급동사. 그런데 여기 give는 수요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수요하는 거나 공급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수요하는 거나 공급하는 거나 결국은 준다는 뜻입니다. 주다라는 뜻이라는 그 의미로 보면
provide나 give는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준다는 거니까. 근데 provide는 이렇게 목적어를 사람을 쓰고 with라는 전치사를 쓰면 뒤에 내용을 써서 요 사람에게 요 내용을 공급하다,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provide는 provide 목적어라는 요 사람에게 with의 목적어 요 내용을 제공하다, 공급하다 이렇게 영작이 됩니다. 그런데 give라는 단어는 원래는 주다라는 뜻인데 요 사람을 같이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give도 요 앞에 사람에게 뒤에 내용을 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provide 같은 단어는 이렇게 with하고 둘이 힘을 합치면 give 한 단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힘이 여기 있고 더 북이 여기도 있죠. 근데 give 뒤에는 전치사가 없죠. 혼자서 목적어 두 개 쓰니까. 근데 provide는 사람이라는 목적어를 쓰고 with를 쓰면 또 내용이라는 목적어가 와서 provide하고 with가 합친 효과가 give 혼자서 하는 거죠. 그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한 개 쓰는 단어고 그 뒤에 전치사를 쓰면 또 목적어가 오는데 타동사 전치사가 합쳐지면 수요동사하고 같은 효과가 있고요. 여기 위에서는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못 쓰는데 자동사가 목적어를 못 쓰지만 전치사가 오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오죠. 그래서 자동사하고 전치사가 합쳐지면 타동사 하나하고 똑같다. 이런 공식도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제가 자동사, 타동사, 수요동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의 종류이고 특히 동사의 종류 중에서도 뒤에 목적어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자동사, 타동사, 수요동사 요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자동사, 타동사, 수요동사를 영어 사전을 보고 스스로 그거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영어 사전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에 자동사는 VI, 타동사는 VT, 그리고 수요동사가 되는 단어들은 아까 그 사전에 목 플러스 목적어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게 수요동사가 되는 단어다.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동사 뒤에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구별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이제 목적어에 대한 얘기는 끝났습니다. 자, 동사 뒤에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동사는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완전 동사는 뭔가 내용이 완전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불완전 동사는 글자 그대로 내용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어의 개념이 뭐였죠? 목적어라는 것은 주어의 상대방이라고 했는데 보어의 정의가 뭐죠? 보어는 설명하는 말, 보충 설명한다 할 때 그 보자가 보어라고 했죠.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자, 보어라는 것은 뭔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보어인데요. 자, 그래서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동사, 불완전 동사라는 게 있는데 자, 불완전 동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불완전 동사는 글자 그대로 불완전한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를 써야 되겠죠. 보충을 해서 완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완전 동사는 보어를 써야 되는 동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불완전 동사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 seem이라는 단어입니다. seem. 자, 이 seem이라는 단어는 뜻이 뭐죠?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seem 하고 문장을 끝내버리면 당신은 뭐뭐처럼 보인다, 당신은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you seem으로 딱 끝나면 내용이 불완전하죠. 당신이 뭐뭐처럼 보인다, 뭐 같다라는 뒤에 말을 안 써버리면 문장이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보인다는 건지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를 써야 되겠죠. 이렇게 seem이라는 것은 보어가 없으면 내용이 불완전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불완전 동사라고 하고 불완전 동사는 이렇게 보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happy를 쓰면 당신은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어가 와야 문장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자, seem이 불완전 동사입니다. happy와 같은 이런 보어를 써야 되는 동사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becam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became은 become의 과거죠. become도 역시 불완전 동사입니다. 자동사가 되면. 자, 왜냐하면 she became이라고 하면 became은 뭐뭐가 되었다. become이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죠. she became 하면 뭐죠? 그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근데 뒤에 보어를 안 쓰면 뭐가 되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주어인 그 여자가 뭐가 되었는지 주어인 그 여자를 설명하는 보어를 써야 이 문장이 완전해지겠죠. She became a doctor라고 하면 그 여자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사라는, 즉 주어인 그 여자를 설명하는 말, 의사라는 말이 와야지 문장이 완전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 동사는 항상 이렇게 뒤에 보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 동사는 보어를 써야 하는 동사인데 반대되는 완전 동사가 있죠. 완전 동사는 내용이 완전하니까 보어를 안 써야 되는 동사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완전 동사는 내용이 완전하기 때문에 보어를 안 써도 괜찮긴 한데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고 싶으면 완전 동사 뒤에도 보어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는 반드시 보어를 써야 되지만 완전 동사는 보어를 안 써야만 되는 게 아니라 쓸 필요는 없지만 내용상 추가로 더 내용을 나타내고 싶으면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동사 뒤에 반드시 와야 되는 보어는 보어라고 부르지만 완전 동사 뒤에는 꼭 올 필요가 없지만 보어를 써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완전 동사 뒤에 안 와도 되지만 오는 보어를 유사보어 또는 준보어라고 해서 불완전 동사 뒤에 오는 보어하고 조금 구별해서 부르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야 되고 완전 동사 뒤에는 보어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데 오게 되면 특별히 그거를 유사보어, 준보어라 부른다. 요까지만 용어의 이름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완전 동사는 뒤에 보어가 오죠. 근데 완전 동사는 여기 지금 가로가 돼 있죠. 갈로가 돼 있다는 것은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동사 뒤에는 보어가 안 와도 되는데 유사보어나 준보어 같은 걸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면 바로 요 예문이 요 문장입니다. 자, he died라고 하면 그는 죽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면 요 두 단어만 가지고도 문장의 내용은 완벽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구나. 이걸로 끝나도 돼요. 여기까지 하고 뒤에 보어를 안 써도 되는데 뒤에 보어를 써도 됩니다.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에 happy를 딱 쓰면 이 happy라는 것이 주어인 그 사람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 사람이 죽기는 죽었는데 죽을 때 행복한 상태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happy는 안 써도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행복하게 죽었다라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하려고 이렇게 보어를 써도 틀린 건 아니다. 이런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문장에는 크게 5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문장의 오형식이 뭐냐 하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문장의 오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하고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사 뒤에 목적어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를 나누는 걸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결국 동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결국은 문장의 오형식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적어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는 동사가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동사가 문장의 5가지 형식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해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21강을 공부하고 있죠. 21강에서 동사의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끝나면 바로 다음에 22강에서는 제1형식 문장, 그 다음에 23강, 24강, 25강, 26강까지 22강부터 26강까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하나하나 공부를 이 다음 강의부터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은 이 5개 형식의 문장의 기본 모양까지만 알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문장의 성분이라는 게 있죠. 문장의 성분은 이런 단어들이 문장에서 하는 일인데요. 원래 문장의 성분은 5가지가 있죠. 5가지. 그게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리고 하나 남은 게 수식어죠. 수식어. 꾸미는 말. 꾸미는 말이 수식어죠. 그래서 문장의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말고도 수식어라는 그 꾸미는 말이 있는데 수식어는 어디 들어갈 수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사이사이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식어는. 그런데 수식어라고 하는 문장의 성분은 문장의 형식 결정할 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은 목적어 보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지 수식어라는 것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문장의 형식 결정할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다 있습니다. 주어 동사가 없는 문장은 없죠.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는 있는데 이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거고 그걸 결정하는 거는 결국 동사가 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수식어는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문장의 형식 결정할 때는. 자, 그런데 일형식 문장이 뭐냐 하면 목적어도 없고 보어도 없는 문장입니다. 일형식 문장은 목적어 보어가 없기 때문에 자 보세요.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죠. 근데 보어가 없다는 것은 완전 동사겠죠. 그래서 일형식 문장의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목적어 보어가 다 없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보어도 없기 때문에 완전 동사. 그래서 일형식 문장의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 한다. 이거 외우는 게 좋습니다. 제1형식 문장의 동사는 완전 자동사다. 외웁시다. 자, 그런데 이 형식은 역시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어는 있죠. 그런데 이 보어가 여기 주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형식의 보어를 주어를 설명한다고 해서 주격 보어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은 목적어는 없으니까 자동사는 맞죠? 근데 보어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 동사겠죠? 그래서 제2형식 문장의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3형식은 정반대입니다. 2형식은 보어만 있었는데 3형식 문장은 반대로 목적어만 있습니다.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없죠. 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겠죠. 타동사는 목적어 써야 되니까. 근데 보어가 없기 때문에 완전 동사죠. 그래서 제3형식 문장을 완전 타동사가 있는 문장, 제3형식 문장의 동사를 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4형식 문장은 이 동사의 목적어가 2개 있는 문장입니다. 동사의 목적어가 2개고 보어는 없습니다. 근데 동사의 목적어가 2개면 그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수요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왜 수요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원래 뜻에다가 주다라는 뜻이 추가가 되니까 주다라는 말의 한자말인 수요라는 말을 붙여서 수요동사라고 한다고 했죠. 수요동사가 될 수 있는 동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어에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영어의 타동사는 수천 개가 있는데 그 타동사 수천 개 중에서 목적어 2개를 쓸 수 있는 수요동사는 1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형식 문장은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죠. 자, 목적어가 있으니까 타동사겠죠? 그런데 보어도 있으니까 불완전 동사죠. 그래서 제5형식 문장의 동사를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5개 형식의 문장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 같은 말이지만 모든 문장의 주어 동사는 다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를 쓰느냐 마느냐는 요 동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제외한 마지막 문장의 성분인 수식어는 여기 사이사이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수식어라는 것은 문장의 형식 결정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고 또 문법적으로는 수식어는 언제든지 생략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필요하지만 수식어는 원래 문법적으로는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파트 2에 제 21강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영문법 기초가 끝나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종류라는 것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이고, 특히 오늘 이 첫 시간 강의는 이 가장 중요한 문법의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의 내용 중에서 다른 것보다 무조건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수요동사, 그리고 자동사, 타동사의 개념하고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지, 그리고 사전에서는 자동사, 타동사 또 수요동사를 어떻게 영어 사전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강의를 잘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더라도 완전히 이해하고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꼭 영어 사전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예, 강의 듣는다고 수고했습니다.